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 관광객 행동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는 관여도라는 겁니다. 관여도 들어보셨어요? 관여도 우리가 한때 쉽게 얘기한다면 관심을 갖는 정도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대상, 그게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에 내가 갖는 어떤 관심, 그러니까 어떤 중요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중요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 관여도가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정에 영향을 있는 건지 그러한 변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정보 탐색, 구매 의사결정, 구매 행동, 태도 형성 등에 걸쳐서 관여도가 아주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관여도에 대해서 어떤 개념, 대상, 유형, 관여도에 미치는 이 결정한 요인들, 의사결정의 요인은 어떻게 되는 건지, 관여도를 그럼 우리가 측정을 해봐야겠죠. 고관여인지 그러니까 관여도가 높은지 아닌지, 그런 것들, 그 관련된 것들에 대한 어떤 마케팅 전략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항상 제가 얘기하죠. 이 모델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제가 모델이라고, 그래서 관심 있게 항상 갖고 계신 관심 항상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이걸 갖다 눈에 자꾸 익혀 버릇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관광객 행동론을 보게 되면 정보 처리 과정 혹은 의사결정 과정 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들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마케팅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과정에 정보 처리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또 환경적인 영향 요인과 어떤 심리적인 영향 요인, 이 영향 요인들과 더불어서 그 개인적으로 생겼던 어떤 신념, 어떤 태도, 의도,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좀 미친다, 이런 연구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초창기에는 이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변수가 아니다. 뭐가? 관여도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었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그런 관여도를 한번 접근을 해볼까? 관여도. 구매하려는 제품이 서비스별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차이? 어떤 많은 관심, 어떤 노력, 시간, 이런 걸 투자해서 결정을 내리는 일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별 고민 없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사람, 친구, 남자친구가 됐든 여자친구가 됐든 이런 친구하고 신혼여행 간다고 칩시다. 아니 뭐 여행을 간다고 단순히 봐도 그냥 결정 내리는 거 아니죠. 하다못해 저녁 식사를 한다, 아니면 영화를 한 편을 본다, 데이트를 한다, 바로 그냥 결정나는 거 아니죠. 아무래도 저녁을 먹고 나면은 무슨 식사가 내 친구가 뭘 좋아하지? 나름대로 거기에 좀 맞춰주려고 서로도, 그러면서 많은 거기에 적절한 어떤 레스토랑을 찾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영화의 테마를 찾기도 하고, 아니면 연극을 찾기도, 이런 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모두 치약이 다 떨어져서 치약을 사러 간다든가, 쌀이 떨어져서 쌀을 사러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고민 없이 그냥 결정을 바로 내리죠. 어떤 그 정보 탐색을 하지도 않는 그냥 떨어졌네? 그러면서 액션을 바로 취하러 가는, 구매를 하러 가는, 이런 결정을 바로 내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도대체 이게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과정에, 그 노력하는 과정, 정보 탐색하는 과정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관여의 개념이다. 이때 관여도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불쑥. 지금까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계속 우리들이 뭘 보게 됐다면, 내가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C를 선택할까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한 요인들, 변수들을 조사를 하게 돼요. 그러나 이 관여는 뭐냐면은, 내가 A를 선택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어떤 그 노력과 이런 거를 투자를 하느냐, 많이 투자하느냐 적게 투자하느냐, 아예 투자 없이 그냥 습관대로 됐냐, 요때가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관여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여도의 개념이라든가 대상, 이 관여의 대상은 어디가 되는지, 이게 물적인 건지 심적인 건지, 이런 관여의 대상도 보고, 그 다음에 관여도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그다음에 관여도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겁니다. 언제 스팟으로 생기는 어떤 일시적으로 생기는 관여도가 있을 테고 꾸준히 생기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건 감성적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지적 인지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런 관여도의 어떤 결정적인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 관여도에. 그래서 그런 결정 요인은 과연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서는 거기에 따른 이 관여도에 따른 마케팅 전략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여도라는 건 맨 처음에 누가 있었냐? 그러고만이 1965년에 처음으로 마케팅에 도입하면서 이 말이 이제 중요성이 그 전까지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데 하나의 변수가 아니다,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다라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였었어요. 그러나 처음에 1965년에 꺼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관심을 서서히 갖게 되면서 관여도의 정의를 내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어떤 관심의 상태, 관심의 상태라는 거죠. 아니면 어떤 개인의 어떤 중요성,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해서 개인의 중요성 같은 거, 아니면 어떤 대상이나 이유 상황 등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관련성,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문제 해결을 하는 노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관여도라고 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선행 그 학자들의 선행 연구들에 의해서 이렇게 추스려서 간단하게 한마디만로 정리를 한다라면, 어떤 주어진 상황의 특정 대상, 그것이 물질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상황이라는 그 자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특정 대상에 대해 개인이 관련된 지각 정도, 그러니까 인지한 거죠. 내가 얼마나 관련이 돼 있는지 하는 정도예요. 그다음에 지각된 개인의 중요성,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나한테 대한 중요성, 그 특정 대상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요거를 갖고서 우리는 관여도라고 우리가 개념을 한번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여도가 이런 것이 이제 관여도. 그렇다면 어떤 특정 대상에 있어서 나한테 어떤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관련이 있으면 많이 있냐 적게 있냐, 그럼 나한테 저것은 특정 대상은 나한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면 또 많이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라는 거라는 거죠. 이런 관여도가 그 수준을, 그러니까 높게 낮게 이렇게 그 수준을 그 결정하는 그 자극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정 대상이 있겠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렇죠. 그 대상이 과연 뭐냐, 내가 관여도를 느끼는, 나한테 관련성이 있냐 없냐를 느끼는, 그래서 관여도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자극이라는 그 특정한 대상이 나한테 주는 자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극에서 느끼는 개인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왜? 나랑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주관적인 거죠. 철저하게 나하고 관련이 있느냐, 나한테 중요한 거냐 중요하지 않는 거냐, 즉 그 대상에 부여되는 나한테 어떤 의미, 특정한 의미, 어떤 관련, 나한테 어떤 중요성, 그런 거죠. 즉 개인의 해석이라는 거죠. 이 관여도 수준은 그런 개인의 그 해석에 딸린 것이 그 관여도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나의 해석, 주관적인 해석인 거죠. 주관적인 해석이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런 관여도의 특정한 대상들은 뭐냐, 그렇게 수준을 결정하는데, 그런 특정 대상들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첫째, 가장 대표적인 게 제품이 되겠죠. 제품. 어떤 제품, 그 제품의 관여도가 있겠죠. 내가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C라는 제품에 대해서 나한테 관여도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수준을 결정해 주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매체가 또 되게 중요하겠죠. 어떤 매체를 이용하느냐. 여러분들도 매체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온갖 여러분들한테 광고에 자극을 주는 매체들 중에서 관심을 갖는 매체가 있겠죠. 그것 따르는 거죠. 그 매체에 따라서 이게 온라인가 오프라인가 신문인가 방송인가, 그러니까 인쇄 매체냐, 이런 것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갖는 것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 내용이에요. 메시지 내용이 또한 관여도의 대상이 된다. 내가 이제 그 메시지 내용이 나한테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없느냐, 그렇겠죠. 그 다음에 구매 그 상황하는 거죠. 내가 생일 선물을 사는 거냐, 한 달 후에 아니 일주일 후에 친구 혹은 애인한테 사줄 선물을 사는 그런 상황이냐, 아니면 당장 내 집 편의점 가서 바로 사야 되는 상황이냐, 이렇게 그 상황이 또 나한테 어떤 관련성이 있겠죠. 중요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여도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면서, 제품 관여도는 그럼 과연 뭐냐, 이 제품하고 나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상호작용이.
제품하고 나하고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는 제품하고 나하고 뭐야? 관계가 있다, 상관성이 있다. 어떤 상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상호작용이 없으면 나한테 아예 관련성이 없는 거죠. 상호작용이 없으면. 즉 결국은 뭐냐면 나의 가치관, 나의 욕구, 내가 불만을 느끼고 있는 무언가 충족을 채워줘야 되는 욕구, 그 다음 나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가치 이런 것들이 제품하고 관련이 있으면 내가 관련이 있으면 관여도가 되게 높아진다라는 사실인 거죠. 관여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동일한 제품이라도 예를 든다면 동일한 제품이라도 개인의 가치관, 어떤 나하고의 그 물건하고에 대해 상관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래서 동일한 물건이라도 이것이 동일한 제품이라도 서로 가치관이나 필요성이 다르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도가. 자, PC나 VCR 같은 경우 응? 대한민국 사람들 나한테 적용하는데 핏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장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혹은 아프리카 사람한테 노트북은 중요한가요? 아니겠죠? 그 사람들한테 가장 관여도가 높은 건 음식이겠죠. 어떤 안전, 음식 이런 거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한테는 노트북이 훨씬 더 이 사람들에 비해서 관심도가 되게 높다, 중요도가 높다라는 거죠. 또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관여도가 높은 음식들 중에 패스트푸드 중에 어떤 그 요기하는 거리 중에서 높은 것이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그러니까는 이 농심에서는 스페셜 K라는 지금 현재 제품에 가장 관심이 높은 거, 그래서 개인적인 가치관이 되게 가치가 많이 느끼는 거, 가치가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는 바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음식 중에서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다이어트가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살찌는 게 싫은 거야. 살이 안 찌는 음식이 되게 좋은 거야. 지금 가치를 거기다 두고 있거든요. 살찌는 게 안 좋다. 살을 안 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스페셜 K라는 다이어트를 강조한 음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품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야? 개인의 가치, 욕구에 부합되는 관련이 높은 제품을 만들어낸 거죠. 그 개인이 관련도가 없는 제품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찌됐건 이렇게 제품 관여도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서는 매체 관여도입니다. 어떤 광고를 전달하는 자극을 주는 이런 매체 되는 거죠. 여기에 관여도 크기에 대해서는 인쇄 매체가 방송 매체보다 높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밑에 보시게 되면 언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방송 매체는 막 앵커가 됐던 어떤 광고하는 사람이 막 떠들겠죠. 배우들이라든가. 그럼 그걸 듣기 바빠요. 쫙 듣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무언가 그 들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한 거를 갖다가 반응을 보이면서 뭐 디베이팅, 그 논쟁을 벌이던 반박을 하던 수용을 하던 이런 자세들을 막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쇄 매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읽다가 내가 생각이 하게 되면 생각하다가 다시 이제 읽는 거를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다시 읽고 또 생각을 하고 또 다시 읽고 또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즉 정보 전달의 반응 속도를 갖다 조절을 해가면서 내가 무언가에 연상을 하게 되고 연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쇄 TV보다 인쇄 매체가 능동적인 학습을 일으키는 고관여 매체라는 사실이에요. 능동적인 학습을 일으키는 고관여 매체라는 거죠. TV는 수동적으로 학습을, 그래서 한때는 이게 바보상자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저관여 매체예요. 관여체가 별로 그렇게 관여도 나한테, 그래서 막 떠드는 그 음악 소리가 됐던 TV 소리가 됐던 이렇게 막 떠들어 나가는, 전혀도 관심을 안 갖게, 내가 정말 꼭 봐야 되는 드라마 아니면 내가 꼭 봐야 되는 영화 아니면 내가 꼭 봐야 되는 뉴스 아니면 별로 그렇게 관심 없죠. 그냥 지나가듯이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관심이 떨어진다. TV, 그러니까 청각적인 거죠. 근데 시각적인 게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면서 하나의 실험을 해봤던 노르웨이 그 학자가, 노르웨이 학자 만겐호츠라는 노르웨이 학자가 있거든요. 대학 교수님이 실험을 해봤어요. 대학원생 50명을 데리고 이렇게 킨들이라는 거 하는 그런 아이패드 같은 아이패드와 같은 패드와 더불어서 종이책과 전자책인 거예요. 이걸 갖고 테스트를 한번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걸 가지고선 한번 종이책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패드라든가 탭 같은 걸로 한 거 종이책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대학원생 50명 갖다 놓고 테스트를 해봐서 같이 읽어보고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능력, 그거에 대한 주제, 그 책을 읽은 거 아주 자그마한 소책자를 갖다 읽어보게 하고 그걸 테스트를 해봤더니 대부분이 비슷하게 나타나서 그러면 종이책이나 이 패드 같은 걸로 봤을 때 뭐 공부를 하든 책을 읽든
유사하게 나타나니까 뭐 별 의미 없겠다. 이거나 저거나. 그랬더니 웬걸 종이책으로 읽은 학생들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이야기를 재구성할 때 그 방금 내가 읽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재구성하는 능력이 훨씬 종이책이 뛰어났다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력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여기 이자가 빠졌네요. 이야기를 재구성할 때 각 부분의 기억과 연동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종이책은. 응? 종이책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앞부분에서 봤구나 아니면 중간 부분 뒷부분 아니야 그거는 중간 부분 페이지의 맨 위쪽에 있었어 아래쪽에 있었어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으면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전자책은 그런 연결고리가 상대적으로 되게 부족한 거야. 전자책을 여러분들 읽다라면 앞으로 얼마큼 남았는지 내가 얼마큼 읽었는지 이것이 연결이 되지 않아요. 연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억하고 뭘 할 때 기억 속에 저장은 돼 있지만 인출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그만 충고와 팁을 드린다면 시험 공부할 때 탭이나 핸드폰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거야. 프린트해서 인쇄 매체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어차피 시험을 본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메모리 카드, 즉 여러분들의 뇌 하드웨어에 집어넣었던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읽어보잖아. 시험 범위내에서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 하는 거는 연결고리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찾아내면 그걸 기억을 해서 바로 뽑아내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제품 관여도는 이제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매체 관여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관여도입니다. 메시지 관여도는 그 메시지 성격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 관여가 높으면 높을수록 메시지에 대한 그 내용물 어떤 그 메시지 자체의 성격 강한 건지 약한 건지 강하게 전달하는 메시지인지 약하게 전달하는 건지 추천을 하는 건지 완전히 반대하는 건지 이런 것일수록 관여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관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약한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인지 반응이 증가해요. 약한 주장. 근데 강한 주장에는 지지하는 반응이 증가한다. 수긍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저관여 상태에서는 광고 메시지 처리 과정에서는 그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메시지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갖고서 마케팅 전략에 많이 사용이 돼요. 뭐냐면은 메시지가 그 관여가 높을수록 즉 메시지 관여가 높을수록 텍스트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학력이 비교적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좀 학력이 좀 높은 사람들의 잡지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텍스트가 많다.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관여 상태의 소비자들을 이용하는 매체들 있죠. 그런 것들은 뭐가 더 많다? 이미지가 오히려 많아요. 텍스트를 많이 안 집어넣어. 광고 메시지 처리 과정이 덜 적극적이기 때문에 텍스트는 방해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미지 광고를 많이 내립니다. 좋은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매체를 우리가 광고를 낼 때도 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고관여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고관여가 생기는 매체라면 그 소비자들이 고관여라면 어떻게 해요? 텍스트를 많이 사용을 한다. 그렇지만 저관여라면 이미지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전략들을 펼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서는 이제 메시지 관여도 그렇고 구매 상황 관여도죠. 이거는 이제 관여의 차이인데 서로 다른 상황에 따라서 그게 처리 과정이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그 관여의 차이예요. 그래서 구매 전과 구매 후의 관여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 후는 어떻게 감소되거나 소멸이 돼 버려요. 어떤 특정한 상황인 거죠.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관여도는 뭐예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탐색의 에너지, 노력, 어떤 시간을 많이 투입하느냐 적게 투입하느냐 그거는 관여도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잖아요. 즉 구매하기 전인 거죠. 구매하기 전에 관여도가 되게 높다. 그러니까 구매하기 전엔 관여도가 높아. 그러나 구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관여도가 뚝 떨어진 상황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구매 관여 관여도인데 이것도 이런 상황에 다르다라는 거죠. 동료하고 단순히 식사하러 갈 때와 여자친구하고 식사하러 갈 때와 내가 또 접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내가 비즈니스 관계사
나한테 갑인 사람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갈 때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내가 신경을 쓰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관여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구매 사항의 관여도가 또한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관여도가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그 관여도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또한 구매 상황도 그렇다. 그래서 지금 방금까지 이렇게 구매 관여도를 갖다가 수준을 결정했는데 그 대상이 되는 것들은 제품, 어떤 메시지, 어떤 매체, 그다음에 어떤 구매 사항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관여도 유형입니다. 관여도 유형은 뭐냐면 지속적이냐 상황적이냐. 이건 뭐냐면은 내가 관심을 갖는 거, 나랑 관련성이 있는 거, 나한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게 오랫동안 증여되는 거죠. 장기간. 근데 상황적 관여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거죠. 한시적인 거. 상황적 관여. 그리고 나선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 상황적. 그 상황에 딱 관여도가 높아간다. 관여도 유형이 인지적인 거가 감성적이라는 말도 표현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어떤 타임이라는 기준을 보게 되면 장기적인 거냐 일시적인 거냐에 따라서 지속적 관여, 상황적 관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관여도 유형 중에 그렇지 않고 인지적인 거다. 그러니까 어떤 좀 실용적이다. 실용적인 관여가 있을 거고 아니면 감성적인 거죠. 정서적인 관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관여도를 유형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 지속적 관여와 상황적 관여. 그다음에 인지적 관여와 감성적인 정서적인 관여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나누게 되는데 요걸 한번 살펴본다라면 지속적 관여입니다. 어떤 그 지속적으로 갖는 관심인데 개인의 욕구 및 가치에 관련된 어떤 장기적인 관심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 욕구 제품 및 서비스의 능력에 바탕을 두는 건데 제품의 그 능력이 있는 거죠. 제품의 능력이 없으면 장기적인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거죠. 즉 음식으로 치게 되는 과자로 표현한다면 맛이 없다라는 거죠.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품의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어떤 서비스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나는 그 호텔에 가서 자고 싶어. 나는 그 호텔에 아니면 그 항공사의 그 여직원들, 승무원들의 해주는 그 서비스가 너무 친절하고 좋아. 이렇게 서비스 능력에 따라 분명히 관여도가 계속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때 그 리뉴얼 전략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장수 상품들이에요. 장수 상품들에 대해서는 리뉴얼 전략들이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과자로 스낵 종류에 보게 되면 어떤 홈런볼, 꿀까베기 이건 정말 제가 어릴 때 여러분보다 더 어릴 때서부터 있던 과자들이었다. 근데 지금까지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살짝 바꾸죠. 여기다 원래 있었던 홈런볼에다가 치즈를 섞었어요. 살짝 바인 거죠. 그다음 꿀가백에다 꿀 적은 거죠.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살짝 무언가 집어넣어서 고비는 그 초종리 탄단수 역시 여기다 고급스럽게 좀 포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미에로 파이버도 좀 더 양을 많이 두고 이것도 어차피 다이어트 이런 개념에서 들어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이제 리뉴얼 전략이라는 거. 즉 뭐냐면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는 제품들이에요. 관여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근데 이게 성공적인 것들이야. 실패하지 않은 만족하는 장기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는 제품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함부로 바꾸지 않아. 여기서 살짝 거부감이 없이 제가 정보 처리 과정에서 그랬죠. 차이 식역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때 이게 변화되는 선이 확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었다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절하게 조율을 이때 하는 거야 이제. 그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제품이라고 느끼면 또 안 되잖아. 왜? 지금 이 제품은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아주 효자 상품이잖아. 그 기업체에 봐서.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식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 식역 이내에 식역의 차이를 많이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변화를 시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리뉴얼 전략이에요. 효자 상품을 갖다 좀 더 계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들인 거죠. 다음 이제 상황적 관여,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갖는 관심입니다.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갖는 이게 또 무슨 얘기냐? 특정한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 이럴 때 빼빼로데이 또 관심을 좀 갖죠. 오늘 화이트데이인데 오늘 빼빼로데이인데 이거 좀 사야 돼. 빼빼로 좀 잘 나온 거 없나? 요 앞에 슈퍼는 좀 편의점은 그런 거 별로 없으니까 저 앞에 좀 큰 슈퍼를 좀 한번 가봐야겠다. 아니면 마트를 좀 가봐야겠다. 근데 그거 사고 나서 이제 관심이 전혀 없죠. 딱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돼요.
그럼 벌써 끝나요. 더 이상 관심이 없다. 그래서 줄거나 아예 소멸돼 버리죠. 아예 소멸돼 버린다. 이게 상황적 관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관여라는 게 있어요.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편의, 어떤 실용적인 것에 관심을 좀 갖는다라고 보시면 이게 인지적 관여인 거죠. 인지적 기능에 관심. 그래서 여행을 떠날 때 필요한 여행 가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트북이라든가, 내가 공부할 때 필요한 노트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어떤 그 제품의 실용적인 거를 갖다가 체크를 한다는 거죠. 요것이 바로 인지적인 관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 관여라고 있습니다. 감정적 관여는 어떤 즐거움이나 그 경험들을 갖다가 갖는 관심이에요. 즐거움이나 경험, 그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가시성, 가시성, 즉 무슨 얘기냐면 자부심을 증가,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 어떤 쇼핑은 제가 정체성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는 데 갖는 관심을 가지고 특히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시성이 있는 상품들을 구매할 때 감성적 관여가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대표적인 걸로 이런 물건들을 살 때 프라다 가방을 산다든가,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갖기 시작을 하고, 특히 남성들은 이런 차에 대해서 관련성이 되게 넓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 남성들은 비교적 시계나 차에 그런 가시성 상품으로서, 제품으로서 많은 관심과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그 나 자신의 그 이미지를 표현하는,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혹은 내가 즐거움을 즐기는, 쾌락을 즐기는 이러한 경험에 관련된 것들 감정적 관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여도 결정 요인으로서는 그 관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잖아요. 관여도 결정을 한다는 것. 관여도를 높게 하고 낮게. 그래서 개인적인 특성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특성이 취미, 흥미, 건강, 신체적인 나의 상태, 가치 등에 따라 관여도 수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조사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 소득이 많을수록 고가 제품의 관여도가 증가돼요. 고가 제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 차이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차 가격에 대해서 할인이나 이런 건 아니라 그냥 고가 제품에 훨씬 더 관심이 높다. 가격에는 별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한 사회활동이 왕성한 사람일수록 다양한 제품의 관여도가 증가가 된다. 사회생활이 왕성하니까 아는 게 되게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제품의 관여도가 증가되는. 즉 이렇게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관여도의 수준이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것은 제품 특성이에요. 이 제품 특성은 제품의 객관적인 속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품의 객관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제품의 복잡성이나 가격이라든가 제품 소비 시간이라든가 제품 의존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관여도가 높은 제품이란 뭐냐?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겠죠. 당연하겠죠. 상징적인 가치를 부여해주는, 어떤 제가 쇼핑은 정체성이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게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가시성 상품처럼 상징성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각된 위험이 높은 상품일수록 관여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게 어떤 상품일까? 네, 바로 여행 상품이라는 거죠. 여행 상품이 그렇잖아요. 욕구를 충족시켜 주죠. 어떤 탐험의 욕구, 일탈의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상징적인 가치를 부여해 주죠. 나 유럽 갔다 왔어. 유럽도 다녀왔어. 와, 멋진데. 이런 얘기들 하는 게 다 뭐죠? 상징적인 가치를 갖다가 부여해주는 제품이죠. 또 하나는 지각된 위험이다. 내가 저 비행기를 탔는데 저 비행기가 사고가 안 날까? 내가 도착하는 그 공항에 가이드는 안 나왔으면 어떡하지? 내가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태워주면 내가 어떻게 이걸 탈 수 있을까? 난 그 나라 말이 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불안하잖아. 인지가 되어 있는, 내가 벌써 인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높은 상품일수록 어떻게 한다? 뭐다? 고관여 상품이다. 그래서 여행은 어떻게 많은 그 노력과 많은 시간과 그런 것들 다 투입이 된다. 그래서 고관여 상품이 여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구매 상황적 특성인 거죠. 구매 상황에 따라 요거는 이제 나의 사회 심리적 환경에서 나온 자극인 거죠. 구매 상황이니까 어떤 상황, 어떤 커뮤니티 상황에서 그 커뮤니티 하는 데 있어서 벌어지는 어떤 내가 물건을 사는
물건을 사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자극, 즉 사회 심리적 환경에서 나오는 자극인 거죠. 여기는 이제 실질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는 구매 상황 실질적인 구매가 이루어진 동안에 작용하는 변수들을 다 반영을 시켜버린 거죠. 근데 구매 후에는 관여도가 낮거나 소멸된다. 왜? 이건 지속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관여냐 상황에 따른 관여다. 그러니까 지속적 관여와 상황적 관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랬을 때 상황적 관여를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매 상황적 특성이 똑같은 거죠. 그랬을 때 이 관여도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바로 이 구매 상황이 영향을 당대에 미치는 거고, 그중에 구매 후에는 관여도가 낮아져서 소멸되거나 줄어들거나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럴 때 보시면 되죠. 손님에게 접대하려고 와인을 구매할 때 관여도는 증가한다. 당연하겠죠. 구매 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관여 수준은 감소하게 되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관여가 높으면 내가 노력을 하잖아요. 정보 탐색에. 그렇지만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냥 이거는 내적 탐색에 의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외적 탐색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내가 모르는 어떤 브랜드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브랜드를 가지고 결정을 그냥 내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관여 수준이 감소된다는 거고. 다음에 한정 판매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관여 수준이 아주 감소된다. 한정 판매예요. 한정 판매. 한정 판매라는 거는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물건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한정 판매라 그러는데, 이런 한정 판매에서는 관여 수준을 갖다 상당히 감소를 시킨다라는 거죠. 감소를 시킨다. 이건 그래서 어떤 이론이 적용이 돼요. 특히 이제 뭐냐면 한정돼 있으니까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희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희소성 이론이 여기 들어갑니다. 별로 없는 거예요. 희소성인 거예요. 희소성의 이론이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는 상실감의 두려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정 판매에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희소성 이론, 상실감의 두려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루이비통이라든가 프라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 여러분들 매장에 가보시면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동일한 상품을 이렇게 여러 개 놔두지 않아요. 여기는 그 한 가지 상품을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두지 않아요. 일부러. 이 이유는 뭐냐면 방금 얘기한 희소성의 이론이라든가 상실성의 두려움. 바로 손님이 물건을 사려고요. 이 물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매대 일부러 하나밖에 전시를 안 해놓고 여러 대를 전시를 안 하는 거야. 딱 그거 하나. 창고에 10개가 있어도 그냥 매대에는 선반에는 딱 하나만 갖다 놨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죠.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이랬을 때 그 희소성의 이론에 의해서 산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 남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생겨? 내가 저거를 만약에 내일 산다고 했을 때 누가 사가면 어떨까? 그래서 사가게 되면 나는 어떻게?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 나는 저게 없네? 여러분들 그런 거죠. 친구들이 전부 다 있는데 나만 없어. 이거 상실감에서 오는 두려움인 거죠. 이 두려움을 갖기 싫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든가 시계 같은 경우. 또한 시계로서 또한 그걸 많이 이용을 하죠. 앞으로 9시간 남았습니다. 타임 세일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이 별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강조를 하게 되면 관여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 시간이 얼마 없어. 그냥 사야 돼. 내적 탐색도 대충 하고 말아야 돼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 이거 난 받고 사야 돼. 만약 내가 못 사면은 거기서 오는 나의 상실감, 이건 말도 안 돼. 바로 질러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여도 수준을 결정하는 봤을 때 어떤 거냐? 지금 방금 얘기했던 나의 개인적인 가치 같은 개인적인 특성, 그 다음에 어떤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죠.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구매 사항적 특성, 방금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던 거여서 개인적인 특성과 제품의 특성과 구매 사항적 특성에 따라 관여도가 다르게 나타나면, 또한 지속적인 관여 제품인 거냐, 지속적이지 않고 상황적인 거다. 그리고 또한 인지적인 거다. 어떤 실용, 편리 이런 거, 아니면 감성적, 정서적인 이런 것이 서로 연관이 돼가지고 뭐가 된다? 지각된 관여 수준이 결정된다. 어떤 인지가 되어 있는 관여 수준이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지각된 관여 수준이 이제는 결정이 난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제품적인 구매 사항적 특성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관여, 차항적인 관여, 그다음에 인지적인 관여, 감성적인 관여에 따라 요거를 갖다 서로 비교 분석을 하면서 지각된 관여 수준이 결정이 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할게요.